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영수가 인정한 진짜 천재, 바로 김용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든 그의 놀라운 재능,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계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단순한 천부적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대구 출신의 소년이 어떻게 전국적인 스타로 성장했는지, 그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김용빈은 음악과 함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미 지역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화려함 뒤에는 변성기와 공황장애라는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시기, 김용빈은 오히려 그 시간을 노래의 깊이로 바꿔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김용빈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악보보다 빨라요.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김용빈은 음악이 적히기도 전에 감각적으로 곡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자신만의 감정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영수는 진짜 천재를 발견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김용빈이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리듬감이나 암기력이 빠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곡이 가진 감정의 구조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악보 위의 음표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로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 이미 그 노래가 가진 서사와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폭발시키죠. 조영수는 그런 김용빈을 보며 이 사람은 악보가 필요 없는 가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작곡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소화해내는 가수. 그래서 조영수는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을 남겼고 그 문장은 곧 김용빈이라는 존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재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무게를 동반합니다. 김용빈은 자신의 노래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수십 번의 녹음을 반복했고 어떤 날은 새벽 5시까지도 마이크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완벽을 향한 그의 집념은 음악적 속도뿐 아니라 감정의 정밀함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김용빈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조영수가 그를 진짜 천재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의 음악, 그의 사고,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내면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김용빈이 악보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그 뒤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반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노래가 한 번에 완성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수십 번의 테이크가 녹음실 안에서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작곡가 조영수와의 작업 과정은 단순한 녹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각이 부딪히고 조율되는 하나의 전투였습니다. 조영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빈이는 한 번의 녹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감정의 흐름이 정확히 맞을 때까지 다시 부릅니다. 어떤 날은 새벽 5시까지 함께 있었죠. 그만큼 김용빈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노래는 완성된 노래가 아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김용빈은 음악을 할 때 악보보다는 이야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곡의 가사가 담고 있는 인물의 감정, 그 속의 흐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먼저 그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안에 존재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각은 타고난 재능과 훈련이 동시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섰던 경험,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실수하고 다시 일어선 시간들이 그에게 음악을 생각하기 전에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악보를 읽는 시간 동안 김용빈은 이미 그 곡의 감정선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서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이 진짜 의미를 얻습니다. 조영수는 그와 함께 작업하면서 가수의 감정이
작곡가의 의도를 앞질러가는 순간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곡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이 말은 김용빈의 감정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곡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음악은 그의 몸과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녹음 현장은 마치 영화의 촬영장 같습니다. 한 장면, 한 감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과정. 60번이 넘는 리테이크는 단순한 완벽주의가 아니라 진짜 감정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계산된 감정보다는 자연스러운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노래는 내가 사는 이유예요. 무대에 서면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이자 표현의 언어입니다. 이 강렬한 확신이 그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하는 순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가 됩니다. 그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는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악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바로 이 한 문장이 김용빈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 논리를 앞선다는 뜻이며 음악이 종이에 그려지기 전에 이미 그의 내면에서 완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감각과 완벽한 표현력을 가진 그가 어떻게 그런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김용빈이 겪어온 슬럼프와 공황, 그리고 그것이 그의 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어떻게 천재의 감정으로 승화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김용빈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변성기와 공황장애로 인해 노래를 잠시 멈춰야 했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트로트 신동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그 칭호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빨랐던 그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변하고 무대가 두려워지고 사람들의 기대가 무겁게 다가왔던 그 시절, 그는 스스로의 음악을 다시 정의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어릴 때 잠깐 반짝한 아이였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진짜 음악을 만나게 됩니다. 남들의 박수와 칭찬이 사라졌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래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깨달음 이후 김용빈의 음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그 속에 감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공황과 불안, 외로움 속에서 그는 진짜 감정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노래에는 한한이 생겼습니다. 한국 트로트의 본질이 바로 그 한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더 깊고 진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조영수는 김용빈이 변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김용빈이 음악을 단순한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아픔과 감정을 전부 쏟아냅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 울림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김용빈은 그 아픔의 시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제가 공황을 겪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진솔함이 대중에게 전해졌고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진정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노래사랑은 그렇게 나그날 이후로 같은 곡들을 들어보면 단 한 음절에서도 감정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는 그가 실제로 느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심이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입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악보가 그를 따라갑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는 명상과 호흡 훈련을 배웠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은 채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무대는
너의 진심을 보여주는 자리야. 두려워하지 마. 그 순간 그는 다시 그 소년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린 김용빈이 처음 노래를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열정, 그것이 지금의 무대를 지탱하고 있는 힘입니다. 이제 김용빈은 천재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완벽하지 않아도 진짜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영수가 말한 천재의 비밀입니다. 빠른 감각, 뛰어난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진심, 그것이 김용빈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김용빈이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바꾸었는지 보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순간의 집중력과 본능적인 반응 속도, 그리고 왜 조영수가 그를 악보보다 빠른 사람이라 확신하게 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빈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허설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조명 아래에 선 그의 눈빛은 집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객이 숨을 죽이는 이유는 그가 노래를 부르기 전부터 이미 무대의 흐름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지휘자보다 빠르게 음악의 방향을 감지하고 연주자와 호흡을 맞추는 그의 반응 속도는 놀랍습니다. 조영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된 사실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김용빈은 모든 감각이 열린 상태입니다. 관객의 시선, 조명의 색감, 반주의 리듬, all of it. 그는 그 모든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조정합니다. 한 박자 늦으면 감정이 식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음악의 파동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반주가 그를 따라가야 할 정도로 그의 표현은 한 발 앞서 나갑니다. 그 순간 음악은 악보가 아니라 생명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용빈이 있습니다. 조영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빈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감정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는 음악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작곡가가 곡을 만든 사람이라면 김용빈은 그 곡에 영혼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의 두 번째 창조자입니다. 그의 즉흥성은 무대뿐 아니라 녹음실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음을 길게 끌어야 하는 부분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호흡을 넣거나 음을 낮추며 감정을 전환합니다. 이런 변화는 대본이나 악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노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조영수는 그런 순간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생각하기 전에 느끼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용빈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항상 새롭고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그는 같은 곡을 10번 불러도 10번 모두 다르게 부릅니다. 그 안에는 매번 새로운 감정과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관객들은 그 차이를 정확히 느낍니다. 어떤 날은 절제된 슬픔으로, 어떤 날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의 노래는 언제나 진심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공연을 기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어떤 감정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의 무대입니다. 예측할 수 없지만 항상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용빈이 동료 음악인들에게도 강한 자극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무대에 선 연주자들이 김용빈과 함께하면 나도 긴장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몰입력은 주변을 끌어당깁니다. 그는 무대를 지배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이 또한 조영수가 음악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의 천재성은 단지 빠른 반응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느낌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자, 호흡, 감정의 타이밍, all of it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점은 그 계산이 결코 인공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유기적입니다. 그건 오랜 시간의 훈련과 감각의 축적이 만들어낸 경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천재의 비밀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닌 매 순간 쌓아온 감각의 결과. 조영수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김용빈은 내가 악보를 들고 있는 동안
이미 곡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에게 배웁니다. 이 말은 그들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합니다. 작곡가가 가수에게서 배우는 관계, 그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용빈 앞에서는 모든 규칙이 무너집니다. 음악은 그에게서 시작되고 그에게서 완성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김용빈이 음악 산업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그 확장된 음악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어떻게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이제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흐름을 바꾸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오랫동안 전통과 복고의 이미지로 묶여 있었지만 김용빈은 그 틀을 깨고 새로운 세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감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노래를 재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로트는 더 이상 나이든 세대만의 음악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즐기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김용빈이 있습니다. 조영수는 트로트의 새로운 표준은 이제 김용빈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음정과 리듬을 잘 맞추는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를 노래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향기와 젊음의 에너지가 공존합니다. 그것이 그를 시대의 경계를 초월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져진 경험, 그리고 고통 속에서 얻은 감정의 깊이, 이 모든 것이 그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김용빈은 무대 밖에서도 늘 겸손합니다. 그는 노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을 울리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기 위해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관객과 가수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공감의 공간이 됩니다. 그의 이런 철학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그의 콘서트가 끝난 뒤에도 아직도 마음이 떨린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힘은 단지 목소리가 아니라 진심의 전달력입니다. 이 힘은 기술이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심으로 노래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입니다. 김용빈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부르는 예술가, 감정의 번역가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트로트의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가 달라도 그의 노래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시대를 초월한 이유입니다. 조영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빈은 악보보다 빠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김용빈의 천재성은 단순히 음악적 속도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느끼는 힘, 그리고 그 감정을 세상과 나누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김용빈은 또 다른 변곡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로트를 넘어서 발라드,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어디에서도 그는 악보보다 빠른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음악을 찾아 나서며 끊임없이 자신을 실험합니다. 그것이 그를 살아있는 천재로 만들어줍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김용빈은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그리고 음악 속에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조영수가 밝혔던 천재의 비밀,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심과 끊임없는 성장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오늘도 김용빈의 노래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 그리고 조영수가 말한 악보보다 빠른 천재의 비밀이 조금이나마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